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목요일 네. 가족이죠. 유한타 증권의 유동환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님과 이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오늘 본부장님 보니까 네. 아니 뭐 의상을 협찬 받으셨나요? 들어오시자마자 자꾸- 본부장님께서 아, 너무 진짜 왜 그러실까? 멋지시니까 아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스타일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아, 왜 그러세요? 원래도 지난주하고 좋으신데. 좀 많이 다른데 어디 아, 그래요? 오늘 어디 들렸다 저녁이잖아요. 오신 거 아니에요? 캐주얼. 네. 그래요? 집에 있다가 아 집에 있다가 아, 오랜만에 저기 옛날 키움의 부사장님 뵙고 아. 네, 그러고 일찍 끝나가지고 네. 예, 7시 반에 끝나서 어. 집에 잠깐 들려서 좀 그러셨군요. 있다가 예. 들어오시니까 스튜디오가 밝아진 아, 느낌이 그러세요.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그거입니다. 저희 내용도 한번 꽉꽉 채워서 짚어볼 텐데 그러시죠. 일단은 지난주에 글로벌 시장 큰 그림 그려주셨고 또 네. 이제 오늘 세부적으로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그 전에 간단하게 이제 미국 증시 관련해서 여쭤보면 뭐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따가 한 9시 반쯤인가요? 일단 그죠? CPI 네, 발표가 되고 또 FOMC 등도 예고된 상황이라서 최근에 미 증시 흐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선 큰 그림에 대한 어떤 복습을 좀 하시죠. 간략하게 네. 한 10분 정도만. 좋습니다. 지금 이게 넘어가는 게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네. 자, 어쨌든 지난주 보시면은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지금 실업 청구권자 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39만 명이 예상치였는데 38만 5천 명. 그리고 그 코로나19 터지기 전이 21만 명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숫자가 나오니까 나스닥이 1% 빠졌어요. 예, 그리고 금도 올랐었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 인플레이션이 세진다, 뭐 이런 걱정이었겠죠. 근데 이게 목요일이었고요. 금요일 날 이 숫자가 나왔는데 고용 숫자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65만 명 예상이었는데 55만 9천 명이 나왔고 그 전달에도 100만 명 예상이었는데 27만 8천 명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 멀었나 보다. 그죠?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많이 감소했었는데 이걸 회복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762만 9천 명이 줄어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상화된 건 아니다. 네. 이게 이제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도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미국 참여율, 노동 참여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숫자가 1950년대, 60년대가 60%대였고 지금 61.6%까지 정말 낮은 숫자다. 물론 그때보다는 높지만 근데 옛날에 닷컴 버블 때가 67.2%니까 지금 사실 이 숫자가 낮다. 그죠? 그리고 실질적인 지금 임금 상승률을 계산해 보니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2%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과거에 이 산업재 버블 일어났었을 때는 거의 6%까지도 나왔거든요. 임금 상승률이. 네, 지금 2%대니까 그럼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거고. 또 실업률도 지금 5.9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3.5 코로나19 시대보다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직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거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의 흐름 자체도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 뭐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골고루 올랐어요. 네. 예. 다우존스 올랐고 S&P 올랐고 나스닥 올랐고 중소형주 올랐고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수를 보냐면 다우존스는 약간 가치주 위주, 그 다음에 나스닥은 당연히 성장주 위주, 그 다음에 스몰캡은 뭘까요? 경기 민감주. 네. 그렇겠죠, 당연히. 예, 중소형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대충 보시면은 뭐 거의 대부분 다 1.5%에서 2% 올랐으니까 한 달 동안에 이런 모습이니까 사실 뭐 크게 별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얘기를 이 업종들 얘기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키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성장주냐 가치주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 원자재 가격이랑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원자재 가격이 안정적이었을 때가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고 그때가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훨씬 아웃퍼포먼스. 이렇게 차트가 떨어지는 게 이 차트는 성장주가 훨씬 아웃퍼포먼스 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산업재 버블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2007년, 2008년 가면서 이렇게 훅 올라오면서 이거는 이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훨씬 아웃퍼포먼스를 하는 구간.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란색 선 이게 골디락스 구간 전에 보여드렸던. 자, 근데 이제 이 차트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살짝
바닥을 찍는 것처럼 하면서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야지. 이런 얘기인데 그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예, 그건 뭐 그냥 이렇게 리피트한다. 이게 mean aversion이라고 해서 요게 평균이니까 평균의 되돌림 현상이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시대가 바뀌었으면 안 그럴 수도 있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살짝 올라왔을 때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확 빠졌고 올라왔다가 확 빠졌고 올라왔다가 빠졌고 올라왔다가 또 빠질지 어떻게 알아요? 정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정답을 좀 이번 주에는 구해보자.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지난주에 잠깐 복습해보면 이거에 대한 결국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인플레이션이 그죠. 골디락스 정도에서 안정되느냐 네. 아니면 뭐 정말 뭐 하이퍼까지는 아니더라도 높게 가서 통화정책 대응이 세게 나오느냐 이제 그거에 달려있다고 말씀 주신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요 테이블 전에 보여드리면서 5번째 사이클이 닷컴 버블 사이클, 6번째 사이클이 산업재 버블 사이클, 인플레이션 세게 들어왔던. 네. 그다음 7번째 사이클이 골디락스 사이클.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7번째 사이클의 리피트. 그렇죠. 근데 6번째가 올 수도 있고, 네. 뭐 5번째가 올 수도 있고, 뭐 7번째가 올 수도 있고 정확한 정답은 없는데 제가 느끼는 감은 6번째와 7번째 사이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6년보다는 길고 11년보다는 짧고 인플레이션이 그 산업재 버블 때보다는 좀 낮고 대신에 이 골디락스 구간보다는 조금 세고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재 가격 차이 이 차트 제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예, 닷컴 버블 때 원자재 가격, 산업재 버블 때 이렇게 밴드 위로 뚫고 올라갔었고 네. 그 이후에는 계속 안정적으로 고점에서 바닥 갔다가 다시 중간까지 왔다가 또 내려왔다가 지금 고점. 그래서 여기서 위로 갈 거냐, 중간으로 이어질 거냐, 밑으로 떨어질 거냐에 따라서 닷컴 버블이 될 거냐, 산업재 버블이 될 거냐, 골디락스 구간이 될 거냐.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요 산업재 버블과 골디락스 구간의 중간쯤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의 압력 자체가 그렇게 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은 조금 본부장님 말씀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예. 지금 미국 최근에, 최신민주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어제 1.5%를 깨고 내려왔거든요. 지금 장중에 보니까 다시 1.5를 살짝 넘어가긴 했는데 이게 연초 한참 때는 1. 거의 80까지 치렀던 게 고점 대비 30bp가 빠졌어요.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이따가 잠시 후에 물가지표 발표되겠지만 지난달보다는 무조건 높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죠? 지난달이 4.2였는데 그러니까 더 높게 이번에 나올 거예요. 컨센이 4.7이고 그죠. 저는 뭐 5%대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도 지금 금리가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락했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 지난주에 우리가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얘기했었잖아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기대값이 빠졌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모르겠어요. 이 국채 시장이 뭐 지금 시장을 제대로 반영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국채 시장의 생각은 야 인플레이션 지표가 2분기에 그러니까 높게 나오는 건 맞는데 2분기 지나면 떨어지는 흐름일 거야라는 거를 지금 시장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따가 물가 나온 뒤에 이제 시장 상황 다시 한번 또 얘기할 건데 네. 일단 최근 상황하고 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흐름들은 약간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 얘기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 제가 옛날 좀 되돌아가 보면 2016년에 2015년에는 S&P를 더 좋아했었고 네. 2016년 3월까지는 S&P였다가 2016년 3월부터 나스닥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의 뭐 여태까지 계속 나스닥에 대해서 굉장히 노래를 불렀었고 그랬는데 작년 말부터는 나스닥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경기 민감주 뭐 가치주에 대해서 들여다는 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성장주 100%였다가 네. 가치주 10% 올리고 20% 올리고 30% 올리고 지금 여기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30%에서 40% 정도.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성장주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고 네. 그 사이클의 변화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더 세게 들어오는 느낌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실질적인 임금 상승률이 좀 더 옛날보다 높아질지 아닐지는 앞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을 놓고 보더라도
제가 선진국을 70% 가져가고 신흥국을 30% 가져가자고 하는데 이 안에서도 성장주 위주고 가치주 위주보다는 성장주 위주다라는 얘기를 또 다시 합니다. 자, 선진국 안에서는 제가 뭘 추천하고 있느냐? 미국을 60%, 그다음에 유럽을 10%예요. 근데 유럽이 약간 가치주 성향이죠. 느낌이 그렇죠? 네네. 예, 미국은 오히려 나스닥이 훨씬 큰 비중을 가져가니까 성장주 위주겠죠. 그다음에 신흥국으로 놓고 보면 제가 30% 가져가자고 하는데 이 중에 제가 한국과 중국, 그다음 특히 한국과 대만 이 두 개 국가만 전체의 3분의 1을 가져가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한국과 대만은 어떤 나라죠? 당연히 IT 강대국, 그죠? 제조업 강대국. 그러니까 약간 성장 쪽으로 더 치우쳐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이렇게 보시면 반도체와 신재생 에너지와 바이오 산업 요 세 개를 더하면 60-70% 나오고요. 네. 그래서 성장주 위주.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와 소비재 요 두 개가 가치주. 근데 요 두 개를 더하면 30% 40%. 지금 이게 딱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지금 운영. 여기 장표가 추천하시는 포트폴리오? 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네.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 그다음에 최근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인플레이션, 그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를 생각해 봤었을 때 지금 모습 자체는 보시면은 자, 이게 요 때가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시기. 그죠? 요 때가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던 시기. 그죠? 네. 그다음에 요 때가 골디락스 구간이 일어났던 시기잖아요. 네. 보시면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보시면은 닷컴 버블이 시작될 때 보시면 요 1%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세게 나오고 있죠. 네네. 그죠? 근데 이제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을 때하고 좀 비슷한 모습. 네네. 그다음에 골디락스 나왔을 때보다는 좀 낮은 모습. 그래서 사실 어느 것이 시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 노란색 선이 경기 침체인데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하얀색 선들이 나올 거예요. 하얀색 구간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앞으로 6년이 될지, 그죠? 9년이 될지, 11년이 될지 정답은 없는데 잘 지켜보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 밑에 차트가 뭐냐면 이 10년 국채 금리인데, 그죠? 네. 금리는 이때는 이랬고, 그죠? 2000년대까지, 그죠? 요 정도였고, 5% 위 수준이었고, 요 때는 3% 위 수준이었고, 이때는 거의 뭐 2% 수준이었다. 그죠? 요거보다는 조금 높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선 여기서 큰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승희 씨 저 위에 차트 밑에 차트 뭔지 아세요 지금? 설명을 안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네. 부연 설명해드리면 네네. 위에 있는 차트가 장단기 미국채 금리 10년에서 미국채 2년을 뺀 장단기 금리 차이고 밑에 차트가 그냥 미국채 10년 금리 차트죠. 예, 그거에 맞아요.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예.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식시장은 좋잖아요. 그죠? 예.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구할 때 금리가 낮으면 적정 가치가 똑같은 환경이라도 금리가 낮은 환경이면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똑같더라도 금리가 낮은 환경이면 100원짜리가 200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차트 자체가 10년짜리 국채 금리 자체가 닷컴 버블 때보다 낮고 산업재 버블 때보다 낮고 골디락스 구간하고 약간 비슷한 정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당장 고점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작년부터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오른 수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닷컴 버블 그죠. 수준보다 훨씬 낮다라는 이제 절대 금리 차원에서 그렇다는 이제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1.5%니까 예. 지금 2%까지도 못 가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동성으로 놓고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M1 증가율이 지금 17.8% 정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M2 증가율이 18%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숫자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과거 보시면 60년대부터 평균치를 쭉 구해보면 뭐 몇 프로 나와요? 한 8% 나올까요? 그죠? 지금은 18%니까 10%포인트나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 1997년에 2000년 닷컴 버블 일어날 때도 어떤 숫자를 썼냐면 M2를 가지고 시가총액이랑 비교해서 고점이 얼마가 될지 예측을 했었었고 또 2006년에도 2008년까지
또 시가총액과 M2를 비교해서 얼마나 올라갈지를 예측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그 숫자를 똑같이 또 예측을 해보면 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적어도 S&P는 5,000, 나스닥은 17,000, 정말 세게 보면 19,000. 뭐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유동성만 가지고도 M2 증가율이 떨어지긴 떨어지겠으나 M2 자체 숫자가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죠?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지 이게 똑같은 얘기야. 테이퍼링이라는 게 네.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개념이 그 채권을 안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사는 규모를 줄인다. 줄 이거잖아요. 산다는 테이퍼. 거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베이스는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감안한다면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에 보여드렸던 추세적 주기, 그죠? 요거는 지난주에 딱 설명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리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렸네. 네, 자 정리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부터가 제가 주말 토요일 날 새벽 5시부터 모델링 돌리고 나서 막 생각을 하다가 이걸 보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성장주 사야 돼, 가치주 사야 돼, 뭘 해야 돼 고민을 한참 하다가 머리에 딱 떠오른 걸 가지고 분석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가지고 결론을 내려보면 아까 제일 먼저 시작 타이틀이 있었나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장주냐 가치주냐 줄다리기를 하는데 네. 결국은 지금은 턱업 워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성장주로 확 갈 거다. 결론.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네. 그거를 오늘 이 분석으로서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승희 씨 저 숫자들 잘 보세요. 그 전문 용어 나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네. 네네. 우리 자, 시청자분들도 한번 잘 네. 자, 따라오시죠. 오늘은 뭘 보면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할 거냐면 ROIC라는 숫자와 그다음에 NOPAT라는 숫자와 그다음에 WACC 그다음에 IC 턴즈라는 요 네 개를 가지고 볼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쉬운 거는 세후 순 영업이익 NOPAT. 이건 뭐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세금 내기 전에 네. 예, 세금 내기 전에 영업이익. 그죠? 세율은 상관없이 그 영업이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ROIC는 뭐냐면 그 세후 영업이익을 결국 이 IC라는 나중에 또 IC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 영업 투자 자본으로 나눈 숫자예요. 그래서 내가 자본을 뭐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우리가 자본을 쓰잖아요. 그죠? 그 자본을 써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창출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IB 딜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ROIC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ROIC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회사의 가치는 높아져야 되겠죠. 그만큼 효율적으로 수익을 많이 자본을, 내니까. 예, 자본으로. 그죠? 그렇죠. 그건 이해하시겠죠? 네. 한마디로 그냥 실적이 좋았다는 그렇게 연결하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예. 투입 자본 대비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냥 절대값보다. 절대값이 수익이 그러니까 순이익이 막 늘어난다는 개념이 아니고 네네. 내가 투여한 자본 자본 대비. 대비해서 자본 대비. 네. 얼마의 돈을 벌어 들이느냐. 어떤 사업은 1억만 썼을 거고 어떤 사업은 1,000억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억 가지고 1억을 버는 거하고 1,000억을 써서 2억을 버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나아요? 1억을 가지고 1억을 버는 게 더 낫죠. 그죠? 그래서 그 절대 가격 절대 벌어 들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내가 수익성을 올리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수익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회사에 대한 가치는 높아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WACC라는 거는 이제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인데 한국말로는 가중 평균 자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이 방송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걸 사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사업을 하겠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야죠. 예, 카메라도 사셔야 되고 뭐 어차피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투여 자본이죠. 근데 그것을 투여하는 데 있어서 빌릴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쓸 수도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쓰는 것은 캐피탈을 쓰는 건데 이것은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회 비용을 쓰시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돈을 빌리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내셔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WACC라는 건 뭐냐면 자본에 대한 코스트와 그 다음에 채권, 부채에 대한 코스트를 평균치를 낸 거예요. 그것이 이제 WACC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WACC가 왜 중요하냐면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회사겠죠. 비용을 적겠으니까. 비용을 적겠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어떤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일까요? 되게 쉽게 생각하세요. 승희 씨가 풀어야 돼 빨리 네. 지금. ROIC. ROI 아니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 어떤 회사가 있는데 ROIC는 올라가고 그렇지. WACC는 떨어지고 내려가는 그 조합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벌어지는 이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산업이던 그 회사던 투자를 해야죠. 이해 가셨죠? 네네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IC 턴즈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영업이익 아까 위에 본 거 ROIC는 영업이익이고요. 그다음에 IC 턴즈는 뭘 보는 거냐면 매출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본을 갖다가 100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IC 턴즈라는 거는 100 대비해서 매출을 그 해에 매년 얼마를 올리느냐. 그러면 100을 투자를 해서 100의 매출을 올리면 1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회사겠죠. 그렇죠? 네. 내가 자본을 투여했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똑같이 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방송 지금 구독자 수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2,500명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900명이었대요. 자, 많이 올라갔죠? 자, 똑같은 자본 투여하고 있죠. 네. 근데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좋은 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IC 턴즈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어떤 회사다? 좋은 회사다. 네. 자, 이제 이해 가셨어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개별 산업별로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걸 보고도 철강주가 사시고 싶으신지 화학주를 사시고 싶으신지 에너지주를 사고 싶으신지 바이오주를 사고 싶으신지 뭐 IT주를 사고 싶은지를 한번 보자. 예. 이거 보고 좋습니다. 나면은 그냥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네. 좋은 도구가 되겠네요. 판단을 하는데 그쵸. 스스로. 자,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네. 전체적인 주식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전체로. 왜 전체로 봐야죠. 시장으로. 시장으로 봐야죠. 네. 자, 시장을 뭘로 보냐? S&P 500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입니다. 지금 네. 한국 시장 보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왼쪽이 파란색 짙은 선이 ROIC. ROIC. 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최근에? 조금 올라가고 있네요. 예. 근데 올라가는 가파르기는 세죠. 네. 턴어라운드를 했네요. 네. 자, 밑에 보시면은 코스트, WACC, WACC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는데 아직은 아직 천천히. 자, 이건 뭐냐?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그 금리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죠? 네. 근데 그리고 이 두 개의 갭, 두 개의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 주식은 가치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혹시 이거 월간 데이터인가요? 뭐예요? 데이터. 이거 로 지금 데이터가? 보시면은 월간 데이터. 월간으로. 예, 오케이. 예. 그럼 이거 5월 말까지가 반영이 네, 됐겠네요. 그죠? 5월 네. 19일까지입니다. 네네. 자,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또 재밌는 건데, 이거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 그냥 이 똑같은 이 짙은 파란색 선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나머지 두 개의 점선은 뭐냐면, 회색 점선과 빨간 점선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이 ROIC 계산한 거는 500개 기업에 그냥 영업이익을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한 숫자인데 네. 네. 이 회색선과 빨간색 선은 뭐냐면 기업마다 시가총액이 틀릴 거고 기업마다 창출해내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틀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중치를 따로 그쵸.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걸 반영한 숫자가 점색선과 빨간색 선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빨간색 선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어떻게 돼가요? 오, 이거 지금 장난 아닌데요, 지금? 네.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걸까요? 미국의 S&P 500은 점점 더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네. 점점 더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 안에서도 대형 기업들이 정말 잘 나가고 있다. 지금 이 빨간 게 시가총액 가중치라는 말씀인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점석센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마켓 웨이티드 드라이버스가 있고 마켓 웨이티드 매트릭스가 있어요. 네. 그건 좀 복잡하니까 그냥 대충 계산하는 걸 그냥 시가총액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십시다. 네. 예, 이건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정말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그냥 회사가 큰 회사가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렇다면 과거의 고점들 빨간 선을 보시면 과거의 고점들보다 훨씬 높잖아요. 지금 얼마나 더 높아요? 그때는 고점은 12%대였는데 지금은 17%라는 거죠. 그러면 거의 뭐 한 40%포인트나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고점 가치보다 지금의 고점 가치가 훨씬 더 높아야죠. 그죠? 굉장히 기업들이 효율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게 지금까지의 그런 거고 또 보시면 IC 턴즈는 최근에 0.7 정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투여한 자본 대비해서 약 0.7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업종 4개를 볼게요. 자, 업종 4개 중에서 우리가 근데 가장 업종 4개 보기 전에 네. 지금 아까 저희 CPI 짚어보기로 네, 했는데 네. 이제 나왔어요? 나왔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 네.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끊기가 그래서 좀 그랬는데 그러셨어요? 네. 아니면 뭐 끝나고 하셔도 되고요. 네, 말씀 일단 끊었으니까 네네네. 그냥 하면 해주세요. 지금 예상치보다 지금 물가가 제가 5자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년 동기비 5% 나왔고 네. 지금 뭐 전월도 높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거 그 경제 지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채 10년 금리가 한 3p 정도 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거든요. 제가 봤을 1.52네요. 예. 518.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고민해서 제가 뭐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물가가 이렇게 전년 동기비 5%씩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채권 시장이 느끼기로는 야 지금 물가 오르는 거 이거 일시적이야. 이제 좀 지나면 또 떨어져.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함께 공감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오늘 본부장님 얘기한 거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네. 아까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골디락스 정도의 물가 상승이 있냐, 완만한 물가 상승이냐, 아니면 급등하는 뭐 인플레이션인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전망을 하시는 네. 이런 골디락스 경제하에서 성장주 쪽으로의 어떤 시장을 좀 좋게 볼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조금 네. 오늘 그림은 그렇다. 네.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오늘 이 숫자가 나오니까 그래도 나스닥이 빠지고 S&P 500이 오르고 다우존스가 올라요. 네. 이게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어쨌든 세게 나왔으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그래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의로 가겠다라는 흐름이고, 근데 그게 아주 세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어떻게 할까 잘 모르겠다 이런 결론인 거고. 네. 그리고 당연히 인플레이션 숫자는 적어도 이번 달, 다음 달, 전달 네. 세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치주에 대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좋게는 보신 그런 욕구가 생기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성장주를 사셔야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물가가 숫자로 봤었을 때는 다음 달 지표까지 좀 오를 거예요. 근데 그 뒤로는 기저효과 때문에 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지금 연중으로 가장 높게 나오는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세게 뻗어나가는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좋기는 좋지만. 이미 많이 또 올랐고 또 이제는 이제 정신을 좀 차리는 거죠.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리지주얼이라고 하죠. 좀 이 여파가 남아 있는 그렇죠, 정도로 아직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지금 숫자를 보고 있으시면 결국은 성장주가 갈 거다. 아무리 늦어도 올해 하반기면 네, 아마도 성장주가 훨씬 더 세게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가치주라고 요즘에 보고 있는 업종들 2개와 성장주라고 가장 보는 업종 2개를 보고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네. 자, 에너지 업종과 금융 업종을 볼 겁니다. 그게 가치주 네. 위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볼 거냐면 바이오 산업과 IT 산업을 볼 거예요. 그게 성장주. 네. 자, 우선 에너지 한번 볼게요. 네. 자, 에너지의 ROIC와 WACC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아래. 네. 근데 어느 게 더 높습니까? WACC네요. 네. 자, 그럼 무슨 얘기죠? 비용이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높다. 높은 거지. 자, 이거 사고 싶으세요? 아니요. 아니죠. 어.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확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올라올수록 패하죠. 죄송합니다. 네. 올라올수록 쇼트를 때려야 되죠. 네네. 네. 이거 매크로 펀더멘탈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을 보세요. 기업별 가중 평균을 집어넣는데도 별로 안 변해요. 그러면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엑선 모빌이든 우리나라의 아주 조그마한 석유 정유 회사든 지금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러게 이 그림만 보면 에너지 업종 안 되겠네. 안 되죠. 참 이게 에너지 업종 들고 계신 분들은 또 약간 좀 화나실 수 있겠는데, 네. 하여튼 이 분석 기법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거죠. 네. 네. 예. 좀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찾으실 수는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또 보시면은 IC 턴즈가 어디에 가 있어요? 0.3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한 자본 대비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0.3밖에 안 된다. 3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돈도 아니고 그냥 매출이.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셰일가스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셰일가스에 예를 들어서 100이 들어가고 있는데 매출로는 30밖에 못 일으키고 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 에너지 업종을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 업종, 특히 유가 관련주들을 포함시켜 놓은 XOP라는 ETF가 있어요. 이 ETF의 매력도를 저희가 잔존가치로 돌려보니까 상승률이 한 15% 정도 나옵니다. 그래도 그리고 아직 좀 남았네. 예, 코스트 오브 캐피탈을 5%로 낮춰서 본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WACC 얘기했잖아요. 그 5%를 갖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해도 이렇다라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15%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근데 이제 볼린저 밴드로 보면은 바닥 대비해서 고점에 왔어요, 이미.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더 뻗어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에너지 업종 유가 관련주는 투자 안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자, 그 다음은 금융업종 보겠습니다. 지금 ROIC하고 WACC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네. 요 한 10분 전에 했으니까 좀 먼저 그건 보고 오세요 지금. 예, 저희는 충분히 설명드려가지고 네. 다시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네. 금융주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냥 금융주 볼게요. 예. 자, 금융주는 보시면은 짙은 파란색 선이 점선보다 높아요. 근데 옛날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는 완전히 반대였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금융주 사면 안 됐죠, 그땐. 네. 그죠? 그죠? 지금은 근데 그래도 나아졌다. 그러니 금융주 비중은 조금은 들고 가자. 전체 포트폴리오 한 10% 정도는 들고 가도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은 짙은 색보다는 점선이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럼 어느 정도 뭐 JP 몰건, 골드만삭스, 뭐 웰스파고, 뭐 등등등,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애들이 작은 회사들보다는 돈을 더 잘 번다. 그죠? 그런 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가치주 중에서 투자할 만하다. 네. 자,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 보시면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마진율 보드 대비해서 지금 IC 턴즈는 0.5이니 에너지보단 괜찮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0.7이 아까 평균이었잖아요. 좋진 않네요. 0.5니까 그냥 그래서 보면 야, 이거 가치주 다 투자해도 돼? 지금 100이 있는데 지금 가치주만 사라고 주구장창 얘기하시는 분들 좀 제가 제법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거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그 전에 그 금융업종을 대표하는 ETF가 있어요. 네네. XLF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나오냐? 5.5%.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렉을 좀 더 높여서 봤어요. 그랬는데도 26%의 상승 여력이 나온다. 그러면 아까 에너지보다는
더 좋죠. 그쵸. 에너지가 15%, 이거는 26%. 그런데 웩은 아까 에너지는 5%를 썼고 얘는 5.5%를 썼으니까 더 코스트가 높다고 썼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죠? 그럼 결국은 금융주는 그래도 저는 포트폴리오 한 10%까지는 실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 여기까지가 지금 가치주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성장주 그렇죠.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궁금한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근데 그래프만 봐도 확 좋아 보이는데요. 그냥 단적으로 봐도. 그죠? 네. 네. 자, 헬스케어 보시면 네. 정말 괴리가 엄청나게 항상 벌어져 있었고, 그죠? 그러다가 최근에 많이 좁혀졌었다가 지금 또 다시 벌어졌죠. 왕창 벌어지고 있죠. 그럼 바이오 업종을 사셔야 되겠어요, 안 사셔야 되겠어요? 사야죠. 당연히 사야죠. 여러분 당연히. 지금 미국 시장을 네, 말씀드리고 미국입니다. 있는 겁니다. 한국 아닙니다. 예. 예, 한국에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세요. 점선이 정말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특히 바이오 업종은 대형사가 좋다. 그죠? 정말 신약을 개발해낼 수 있을 만한 자본이 있고 정말 엄청나게 매출이 크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보시면 IC 턴즈가 얼마? 0.7. 그러니까 0.7이 아니에요. 0.9. 그러니까 평균보다 훨씬 높죠. 그죠? 네. 그다음에 그 마진율은 거의 11%대. 상당히 높은 거죠. 자, 그리고 바이오 업종의 대표적인 미국 바이오 업종입니다. 또다시 미국입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 바이오 업종의 대표적인 ETF 3개가 있는데 네. IBB라는 신약 개발 쪽 근데 그 시가총액 가중하는 그다음에 중간은 XLB 이거는 그냥 헬스케어니까 뭐 소비 관련된 것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FBT는 그건 시가총액 가중이 아니고요. 네. 모든 기업이 equal weight. 그러니까 20개 투자를 하면 다 5%씩.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ETF입니다. 근데 보시면 상승 여력이 70%대에서 90%대. 아까 보여드렸던 바이오나 아까 보여드렸던 에너지나 금융보다는 훨씬 높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WACC와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그렇죠. 이건 무조건 투자해야죠.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냐? 아까 보여드렸듯이 15%에서 20% 정도 포트폴리오에.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진짜 놀랄만한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네. 그런데 놀랄만한 IT 들어가기 전에요. 네. 예. 카밀라님께서 ROIC하고 WACC 같이 차트에 나와 있는 건 ROIC가 WACC보다 높아 좋은 거 맞나요?라고 하시는데 이걸 알아야만 앞으로의 내용도 좀 그렇지. 알 것 이거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은 같아. 주린이 입장에서 그냥 예. 단적으로 ROIC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네. WACC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서 네. 같이 그래프상에 나와 있을 때는 ROIC가 위에 있고 그렇죠? 그쵸? WACC가 아래에 있는데 그 갭이 클수록 투자하시기 좋다는 뜻입니다. 아, 여러분 이게 기분 좋다. 승희 씨가 지금 이제 맞습니까? 주인이가 네. 아니네. 아, 이제. 뭐. 여러분 이제 자극 받으셔야 돼요. 지금 승희 씨가 이 같이 정도 성장해 설명을 가는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예. 너무 좋습니다. 자, 네,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IT 업종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네. 그럼 그냥 설명해 보세요. 아이고 아직 배울 길이 해보세요 너무 많이 빨리. 남아서. 그래서 되게 쉬워요. 그렇죠,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예. 뭐,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 일단 갭이 굉장히 크고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저희가 앞서 봤던 어떤 업종보다 상당히 좋아 그렇죠. 보입니다. 네. 엄청나게 갭이 커지고 있죠. 네. 지금 평균 ROIC가 예. 25% 근처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금 코스트 오브 캐피탈은 5%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WACC. 자, 이건 갭이 20%포인트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건 엄청난 거죠. 그리고 더 거의 한마디로 미치다시피 한 숫자는 오른쪽입니다. 이 파란색 선을 그려보면은 숫자가 잘 안 나와. 이 굴곡이. 왜? 네. 가중치를 집어넣으니까 너무 높아지니까. 와. 25%가 아니라 가중치를 집어넣었더니 50%가 나와요. 그러네요. 이게 지금 저쪽에 되게 산이 높은 게 있어가지고 네. 크게 안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를 약간 좀 가운데 산 높은 거를 제외하고 본다고 하면 최근에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네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예. 있는 거죠. 그것도 25%포인트가 더 올라가는 거죠. 이걸 안 산다고요?
자, 지금 그다음에 열리면 당장 뛰쳐나갑니까? 자, 그다음에 손이 아우, 근질거리는데요. 지금 저는 승희 씨 지금. 지금 필 받았어 지금.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항상 삐를 봤습니다. 진행하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IC 턴즈 보시면 네. 1.1을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죠? 투자한 자본보다 매출이 매년 더 높다. 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업종을 보면 속스와 이 SMH를 보면 상승률이 얼마? 140%대가 나온다. 아, 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걸 보고 있으면 이해가 가요.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좀 이해가 가요. 이게 뭐냐면 rise and fall of the publicly traded corporation. 그러니까 상장돼 있는 회사의 네. 숫자. number of publicly listed US corporation이에요. 상장돼 있는 회사의 수. 보시면은 7,322가 고점이에요. 언제? 닷컴 버블이 터지기 바로 전. 전, 예.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지금 뭐 저 밑에 있네요. 절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만큼 M&A 많이 했고, 그죠? 그만큼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대형 회사들이 좋아졌고, 네. 이게 다 설명이 된 거죠. 아까 나오는 것처럼. 돈 잘 번 애들 잘 번다. 어쩔 수 없이 거기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금융업종을 얘기할게요. 네. 제가 전 회사를 자꾸 추천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증권회사 가장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쉽게 생각하시면 네. 키움증권이 마켓시어가 38%예요. 거의 뭐 리테일로. 그리고 키움증권이 제가 오늘 저녁을 먹고 왔는데 3조 번대입니다. 저 이제 분기예요? 아니요. 연애. 예. 연애. 야, 지금 아니 뭐 그렇게 볼 거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버는 거에 네. 거의 한 5배에서 뭐 10배 뭐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30%라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까 보여드렸듯이 시가총액 가중을 시켜버리면 네. 그냥 잘 나가는 회사들이 잘 나간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 그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미국의 S&P의 회사들이 제일 잘 나가. 왜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느냐? 걔네들이 제일 잘 나가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한 가지. 그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 주식만 다 사야 되냐? 이건 아니에요. 네. 왜? 아까 에너지 업종 보여드렸잖아요. 네. 요거까지는 좀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아, 오늘 좋습니다. 끝까지. 네. 에너지 업종을 투자를 할 때는 미국은 하지 말자. 미국은 빼고 미국은 빼자. 그럼 어디 해야 되냐? 중국 하자. 중국. 왜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냐면 네. 이게 내용들이 참 많으니까 여기서부터 볼게요. 네네. 자, 이게 에너지 업종의 지금 에너지 프로덕션 숫자입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유가, 석유, 네. 그다음에 석탄, 그다음에 천연가스 요 세 개를 더하면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이건 2019년 숫자예요. 거의 80~90%가 이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에서 나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다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 사야 되고 맞아요. 탄소 배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했었고 막 등등등등. 그죠? 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여기에 얘네들이 올라가야지. 그죠? 우리나라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원자력. 네. 그리고 뭐 중국이 정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게 솔라와 태양광 그 풍력. 그죠? 그리고 또 원자력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 다 더해봤자 10%가 안 된다는 거죠. 태양광과 풍력을 더하면 4%가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커지겠어요, 앞으로. 상상하시죠. 만약에 코스트가 저 석유로서 에너지를 창출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원자력이나 아니면 이 윈드나 풍력이나 태양광 쪽이 코스트가 얘네들보다 더 낮아졌다면
당연히 이쪽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그렇죠. 당연히 이쪽의 비중이 높아지겠죠. 게다가 탄소 배출을 안 하니까. 그럼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바보인 거죠. 그런 산업에 있어서 생산을 하나도 안 한 거야. 아. 석유를 푸시하느라고. 왜? 이게 완전 걔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진짜 죄송한 말인데. 자, 저희 학교 선배인데 제가 완전히 놀라운 얘기를 뭘 하는 거냐면 네. 이건 거예요. 분명히 셰일가스가 네. 중동에서 에너지 생산하는 것보다 코스트가 높죠? 그렇죠. 그죠? 네. 러시아보다 높죠? 네. 근데 거기다가 돈을 갖다 퍼부었어. 그리고 태양광을 안 했어요.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됐어요? 저게 지금 태양광 캐파시티 패널 프로덕션입니다. 밑에가 파란색이 미국이고요. 네. 위에가 중국이에요. 이제 상대가 안 되네. 네. 너무 격차 벌어져 버렸네. 네. 근데 무슨 석유 회사를 미국 걸 사요? 야, 이건 뭐 선배님이니까 이렇게 실컷 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고 지금 아, 저는 아니 그러니까 최 선배님.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런 숫자가 나와 버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태양광 회사를 투자하거나 네. 풍력 회사를 투자한다면 미국계보다는 중국계, 잘했다. 유럽계를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요. 네. 그나마 여기 보면 ETF가 있는데 PBW가 있고 PBD가 있어요. 네. 근데 PBW는 미국 비중이 70%고요. PBD는 미국 비중이 30%예요. 그럼 저는 어느 걸 사겠어요? 미국 비중 적은 거 사야지. 그렇죠. 네. 결론을 내려드리면 에너지 업종의 매력도가 없는 게 아니고요. S&P 500에 있는 에너지 업종이 매력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할 때는 국가별로 분석도 해야 된다. 아니 시장을 가리지 않고 너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기준점을 확실히 알려주시니까. 근데 사실 이제 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이것도 기억하셨다가 또 나중에 뭐 그때 얘기했는데 틀리면, 뭐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저는 진짜 오늘 본부장님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저희가 그래요. 저희가 하는 일들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분석의 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는 거고 저희는 이렇게 시장을 봅니다. 근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아무도 모르죠. 또 투자 판단의 몫은 순전히 자기니까. 근데 이제 이런 투자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개한다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렇게 오늘 승희 씨가 이렇게 또 한 걸음 성장하는 그러니까 그런 너무 시간까지. 기분이 좋죠. 어떻게 아. 보람을 느끼셨습니까? 네. 완벽합니다. 네, 네. 본부장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뭐 별 말씀을요. 전 박사님 좋네요. 덕분이고요. 아, 아닙니다. 네, 두분 덕분에 오늘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고 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또 이 밖에 말씀 못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또 마무리.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에서 오늘. 네. 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네. 주식시장은 더 올라간다. 그다음에 명쾌하시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성장주냐 가치주냐 얘기할 때 지금은 가치주가 많이 올라가거나 좀 더 세게 나올 수는 있으나 네. 1년을 놓고 2년을 놓고 3년을 놓고 10년을 놓고 보면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맞다. 그리고 그 성장주 위주의 투자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시면서 투자를 하자. 네. 아, 정리가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김에 다음 주 어떻게 예고까지 한번 다음 주 혹시 무슨 얘기해 주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아. 고민해 보신답니다. 기대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 연말에 주식을 시작해서 줄이는데 사실 그 출연하신 뒤에 행간을 읽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는데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나면 제가 너무 속이 시원해서 오늘도 고견을 아유. 참 잘 들었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여러 가지 내용들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함께 봤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과 3부 이 시간 함께 봤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